많은 사람들이 대기업 하면 안정적이고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을 하죠. 실제로는 공무원이나 공기업들이 그렇고요. 의대나 전문직이 아닌 이상 대기업이 최고의 선택이죠. 요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연봉이나 상여금을 보면 의사도 부럽지가 않고요. 결혼 시장에서 대기업을 다닌다고 하면 그렇게 밀리지도 않죠. 그러니 누구나 다 대기업을 다니고 싶어 하고요. 하지만 대기업의 현실은 생각보다 많이 다르죠. 정년이 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정년퇴직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40대 말이나 50대 초반에 회사를 떠나거나 정리를 당하게 되죠. 그게 지금 시대의 룰이고요.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나가느냐의 차이죠. 희망퇴직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밀려나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은행권의 희망퇴직 보상금이 평균 5억이라고 하니까 부러운 기회고요. 어쨌든 대기업은 연봉이나 복지 측면에서 충분히 다닐 만한 곳이죠. 그렇다면 대기업은 어떤 인재들을 원하길래 사람들을 계속해서 밀어낼까요? 당연히 대기업이 원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능력 있는 인재죠. 핵심 인재이자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런 인재가 있다면 지옥에 가서라도 데려와야만 하죠.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인재 전쟁이라고 하고요. 이제는 회사가 인재를 육성하기보다는 외부에서 채용하려는 경향들이 강해지고 있죠.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채용하는 추세고 직무 경험이나 실제 성과를 검증하려고 노력하고요. 결국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성과 없는 직원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스펙과 경험을 가진 IT 개발자나 대학 교수에게 엄청난 연봉을 주기도 하고요. 이와 반대로 성과나 능력이 없으면 퇴사 압박은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죠. 성과주의, 상시 구조 조정, T자형 인재 채용 등 회사는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평가나 시스템을 통해 사람들을 걸러내는 거고요. 슬프게도 40대 중반 정도 되면 내가 이 회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직감적으로 알고 있죠. 잘 모른다면 센스가 부족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정도면 성공한 직장인이죠. 대기업에선 아무나 부장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게다가 MZ세대 직장인들도 회사에 뼈를 묻겠다거나 정년까지 직장 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죠. 현실은 회사를 그만둘 용기도 없고 두려우니까 한 회사에 뼈를 묻게 되는 거고요.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뼈를 묻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스스로 뼈를 묻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렇게 정신승리나 자기 합리화라도 해야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대기업에 정년이 없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렇다면 연봉과 복지가 최고라는 대기업에 왜 정년이 사라질까요? 누군가는 사람이 미래라고 했고 어디선가는 정년을 연장한다고 아우성인데 말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효율이 핵심이기 때문이죠. 살아남기 위한 투쟁일 수도 있고요. 직장 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모두가 잘할 수가 없듯이 비교와 경쟁을 통해 효율적으로 성과를 만들어야만 하죠. 함께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한정 같은 공기업이나 공무원 정도고요. 이제 직장인에겐 정년이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엄청난 영광이고요. 지금은 회사가 괜찮더라도 언제 다시 위기가 생길지도 모르죠. 그러니 수시로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대응하거나 효율을 높이는 중이고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희망퇴직이죠. 두 번째는 산업구조가 너무 빨리 변해서 가만히 있으면 경쟁력이 사라진다는 강박 때문이죠. 멈춰있으면 뒤처지고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고요. 그러니 대표이사는 계속해서 위기라고 강조하는 거죠. 위기경영, 성과와 효율이라는 잔인한 단어 속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힘들어하고요. 게다가 개인 성과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면서 승진에서 밀리거나 성과가 없으면 회사를 떠나게 되죠. 경험이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대체되는 거고요. 그러니 이제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능력과 성과가 없으면 언제든지 퇴사 압박을 받게 되고요. 지금은 40대나 50대가 힘들어하지만 조금 있으면 30대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나이와 실력은 별개니까요. 그러니 항상 미래를 준비하세요. 위기가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렇다면 대기업 정년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많은 방법들이 있죠. 원래 진리는 심플하니까요. 우선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를 높여야만 하죠. 기술이나 경험, 커리어 등 모든 면에서 자신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자격증이 있으면 따야 하고 전문 교육도 필요하죠. 성과나 경력도 예쁘게 포장할 줄 알아야만 하고요. 이제는 운동을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는 게 당연해졌죠. 예전처럼 회식을 하거나 주말에 등산 가는 일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진짜 주의해야 할 것은 회사의 능력을 자신의 역량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회사를 그만두면 확실하게 알게 되죠.
그러니 회사가 아닌 자기만의 경쟁력을 키우세요. 나의 경쟁력이 무엇이고 무엇을 잘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주변에 물어보거나 고민해 보시고요. 메타인지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니까요. 보통 이런 경우 외국어 공부나 독서를 하게 되고요. 또한 회사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세요. 이제 근무할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시고요. 재산이 많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투자나 투잡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직이 슬픈 게 아니라 가난이 슬프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요. 그럼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러니 워라밸도 중요하지만 역량이나 경제력도 놓치지 마세요. 대기업이라고 해서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안정적인 조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시고요. 우리는 회사가 아니라 인생에서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기업엔 정년이 없는 거 다 아시겠죠? 솔직히 정년보다 더 중요한 건 준비된 나 자신이고요. 정년은 직장 생활의 끝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죠. 무엇을 준비했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평생 직장도 생기기도 하고 평생 백수가 되기도 하고요. 그동안 어떻게 준비했는지는 스스로가 책임지는 거죠.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 나 자신을 굳게 믿고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시작하세요. 작은 계획이라도 세우고 실천하시고요. 고민만 하다 퇴직하게 되면 진짜로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그런 선배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회사 선배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